AI가 인식할 수 있도록 사람이 기초 데이터를 만드는 작업을 가리키는 데이터 라벨링. AI의 양식에 맞게 방대한 자료를 정리해 사람이 직접 입력합니다. AI 산업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작업이기에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로 주목받았었습니다. AI 관련 블로그까지 운영할 정도로 AI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30대 김진영 씨도 2년 전 데이터 라벨링 업체에 취직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기대했던 미래 산업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루 종일 모니터만 보고 단순한 작업만 반복해야 했습니다. 수만 장 찍힌 사진들의 사람의 앞면을 계속 이렇게 마킹을 하는 거죠. 정말 이것만 할까 하는데 정말 이것만 하더라고요. 지금은 눈알 붙이기 이런 취급을 받잖아요. 두세 달짜리 초단기 계약에 근무 여건도 숨 돌릴 틈이 없었습니다. 화장실을 가야 되거나 잠깐 전자담배를 피러 가야 되면은 휴식이라고 입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분 안에 반드시 돌아와야 되고. 또 다른 데이터 라벨링 회사에서 프로젝트 형태의 초단기 계약을 했던 30대 박민재 씨. 단가 10원? 많으면 50원, 80원까지 가요. 임금이 최저임금도 안 돼요. 사실상 안 돼요. 그 임금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같은 곳에서 150명의 노동자가 4억 원에 가까운 임금을 체불당했다며 노동부에 진정도 냈지만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구제 방법이 없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가장 밑에는 저희 같은 노동자들이 있고 이 노동자들 대부분이 프리랜서고 이렇게 임금 체불 같은 미정상 사태가 생겼을 때 어디에도 보호를 받지 못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아마존의 데이터 라벨링 플랫폼인 매케니컬 터크. 데이터 라벨링 한 건당 매겨진 임금은 고작 2센트. 우리 돈으로 30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1000건을 해봐야 20달러, 3만 원가량을 벌 수 있는 겁니다. 매케니컬 터크는 18세기 유럽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체스 두는 기계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어떻게 기계가 이렇게 체스를 잘 두냐라고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워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안에 체스를 굉장히 잘 두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 체스 기계를 조작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을 그대로 갖고 와서 아마존이 우리도 AI라는 기술이 이렇게 잘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사람이 있었다. 보이지 않은 인간의 노동. AI 분야에서 세계적 석학으로 꼽히는 밀라그로스 미셸리 박사는 AI 기술 확산의 이면에는 인간의 노동 착취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차원의 지적 능력을 갖췄을 경우 높은 가치를 인정받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일정 구간의 사람들에게만 가고 있다라는 뜻이죠. 어떤 특정 집단이 희생을 전제로 하는 혁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혁신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한 이재명 정부. 지난 정부에서 멈췄던 AI 예산을 10조 원 넘게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지게 됩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지난달 AI 전략위원회는 98개의 국정과제를 담은 AI 액션 플랜을 내놨습니다. AI 3대 강국, 2030년까지 피지컬 AI 분야에서 세계 1위 달성을 목표로 핵심 기술 확보에 나선다는 구상입니다. 하정우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은 스트레이트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가 충분히 AI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에 있는 어떤 기업들이나 학계에서 발표하는 AI들을 빼고 나면은 나머지 나라들 중에서는 현 시점에서는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고 있다. 지금은 1, 2등과 꽤 떨어져 있는 3등 그룹에 있지만 이 격차를 좁힌 3등이 될 수 있다. 하 수석은 AI 발전으로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한다며 그래서 AI 기본사회라는 개념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거의 모든 기술들이 그래 왔거든요. 점점 불평등이 심화되어 왔죠.
그냥 냅두면 AI는 더 할 것 같습니다. AI 시대의 기본 사회는 무엇인가 하고 하면 누구나 AI를 충분히 잘 활용해서 그들의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육, 의료, 그다음에 복지, 금융, 그리고 또 전반적인 어떤 재난과 안전에 대한 장치들을 모두 망라하는.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액션 플랜은 AI 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불평등 문제와 관련해선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표현에만 그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말아야 된다는 강박은 있는 반면 AI를 어떻게 우리 사회 전체 이익을 위해서 공정하고 평등하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매우 적은 게 사실인 것 같아요. AI의 일자리를 뺏기는 이들을 위한 사회적 안정망을 어떻게 갖추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용자는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노동자에 대해서 이러한 논의들이 필요하고, 사회보장제도는 어떻게 새로운 일의 형태에 맞게 완전히 개혁해 나갈 것인가, 그 다음에 부의 재분배는 어떻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의 최저소득이 보장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런 논의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이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바로 AI세나 로봇세, 기본소득같이 부의 재분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선 먼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큰 틀에서 AI 기본사회라고 하는 항목을 넣어놓은 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까지는 동의가 된 상태. 어떻게 실현할 거냐 하는 거는 여전히 풀기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토의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사회적 공감대가 중요하니까요. 이 부분. 미국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 샌더스 의원은 최근 AI 개발을 잠시 멈추고 먼저 사회적 합의를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이들이 더 부유해지고 더 큰 권력을 갖기 위해 AI 기술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신규 AI 데이터 센터 건설을 잠정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It is being pushed by the wealthiest handful of the wealthiest, the most powerful people on earth. Can they be stopped? I don't know. But that raises a broader issue, the future of democracy. 누군가는 AI로 더 강해지고 누군가는 AI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중간지대가 사라지면서 점점 불안정 노동으로 내몰리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그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질 과실을 극소수가 차지하는 이 불합리한 구조를 방치할 경우 힘겹게 지켜온 우리 사회의 질서와 민주주의 가치마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비극적 전망.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눈앞에 와 있는 어쩌면 이미 시작된 AI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절박한 과제입니다. 이 불평등이 아주 빠르게 더 확대될 수가 있는 가운데에 궁극적으로는 이게 우리 사회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갖고 올 것인가? 이 전환기에 새로운 규칙과 약속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